안녕하세요. 굿데이 김동미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멍 때리는 시간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멍 때리는 것은 두뇌를 깨우고 명쾌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뇌를 쉬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등록 중 토공사업 면허 취득하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집안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고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철도 도상 자갈 공사, 폐기물 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지 않으시면 경미한 공사,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공사업 등록을 완료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토공사업의 등록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토공사업의 등록 기준은 자본금 등록 기준, 공제조합, 기술 인력, 시설 장비 이렇게 모두 4가지의 등록 기준에 적합하였을 때 비로소 면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자본금, 기술 능력, 공제조합, 사무실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하면 사무실의 소재지,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시도 내에 관할 관청에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하고요. 공사업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수리를 하게 되고 각 대표님들께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받으신 각 대표님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토공사업의 사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을 수령하시면 토공사업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세부적으로 토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토공사업의 자본금에 대한 등록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 1억 5천 이상을 준비하시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되는 자본금이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자본금,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산, 토공사업을 위한 실질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가지가 모두 1억 5천 이상 준비가 되었을 때 가능하시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적인 자본금만 준비하시면 가능합니다.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 부채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 자본금을 준비했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신규 법인은 20일,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에 회의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 진단을 받게 되고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 진단 보고서를 첨부해서 시군구청에 제출을 했을 때 비로소 토공사업의 자본금을 준비했다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 자본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출자금도 동일하게 준비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공제조합을 왜 가입을 해야 하는지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지는 않으시지만 공제조합의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 무조건 등록 기준 상에 공제조합은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사업자, 신규 사업자를 제외하고 기존 사업자는 미리 신용평가를 진행을 해서 신용평가 등급에 맞춰서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되고요. 신규 사업자는 54제에 해당하는 약 5천만 원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 후에 출금은 불가능하고요.
면허 발급 후 약 2년이 지나고 나면 60% 정도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금을 운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토공사업의 기술 능력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능력은 건설 기술인 2명 이상이에요. 제출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4본을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화약 관리류만 해당합니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이인은 반드시 4대 보험 필수로 가입하셔야 되고요. 상시 근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의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고 1인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자격만 인정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PPT로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기에는 내용이 좀 많아서 혹시나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공사업의 시설 장비 등록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역시 장비의 등록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요. 다만 토공사업을 위한 전용 공간이 필요합니다. 전용 사무실이 되겠죠. 제출 서류는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진, 임대차 계약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사무실이면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주소지는 당연히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당연히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 이런 용도는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상담을 하다가 버섯 재배소 안에 사무실을 조그맣게 꾸며놓으셨는데 진행이 가능한지 물어보셨던 분이 있으세요. 진행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담당 주무관과도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진행을 못해서 다른 쪽으로 사무실을 옮기셨습니다. 네, 그리고 토공사업의 사무실은 사실 타 업체하고는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이나 벽체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출입문은 꼭 2개 있어야 하겠죠. 벽체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토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의 상황보다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진행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상담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